요게 이제 세계 지도고, 요게 이제 보시다시피 중국 지형도입니다. 요거 무슨 모양인지 혹시 생각 안 되십니까? 이 곤륜산입니다. 이 곤륜산인데, 이 뭐 한자로 해석하면 뭐 산이 태양에 비교할 만큼 뭉쳐 있는 산, 쉽게 얘기하면 곤륜산인데 이게 태극입니다. 이 뭐 제가 이 거성 문명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고인돌이더라고요. 사람의 손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곤륜산은 제가 이쪽은 못 갔는데 여기가 성지입니다. 카일라스 있는데 여기 강이 흐르고 있고 모든 황하라든가 양자강의 원류가 이 곤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문헌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모든 문명의 중심은 일단 문헌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문명이 시작됐더라. 이런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렸고, 물론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 뭐 맞는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문헌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거성 문명의 근원을 가보니까 여기더라. 그리고 모든 문명은 전부 다 인간의 흔적이 닿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것이 제가 이 고인돌의 비밀이라는 그 책을 내면서 나름대로 조그맣게 낸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모든 문헌의 근원도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정 그분이 이름이 갑자기 영의정 그분이 책을 썼는데 옛날 고조선의 수도는 여기였다 하면서 카일라스 찾아보니까 카일라스더라고요. 카일라스 태양 라스 빛이 광명이 비치는 곳 카일라스더라고요. 이거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애원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 데서 무릎 꿇다시피 해가지고 그 문헌 한자로 된 걸 보니까 고조선인데 수도가 카일라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바로 근래에 철정 다음 그 시대의 그 문헌이고 조선 총독부에서 소라고 빨간 그 스탬프 같이 해가지고 소각하라는 뜻이겠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얘기하느냐? 물론 슬라이드가 안 돼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슬라이드 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태극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 타클라마칸 사막, 다리목 분지, 우리말 냄새 나지 않습니까? 여기가 자달목 분지, 역시 우리말입니다. 자달목, 다리목. 지금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 경도 80도선, 여기를 2002년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캐시, 여기를 들려가지고 비행기, 여기 종점에서 사막에 여기 자동차를 타고 봉고를 빌려가지고 이쪽 화전 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중국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돌 같은 거 다 깨버립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다 깨버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남아있어요. 어디에? 사막에. 사막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석을 봤습니다. 이 사막에 도로도 있어요. 사막에. 특히 이 화전 이쪽.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화전에 가니까 거대한 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율건 선생님은 그게 마고성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마고성은 아니고 이 성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토성인데 토성이 굳어가지고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고인돌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토성이 굳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딱딱해지더라고요. 지금 또 2004년도에 또 갔습니다. 거기를. 그랬더니 다 숨겨놔 버렸습니다. 그때는 화전 중심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는데 2004년도에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건물 안으로 아마 부시진 않고 숨겨놓은 겁니다. 저는 이
고려까지는 뭐 대륙에 있었다. 이거는 믿었는데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파고 들어가지고 2008년도 이 최근의 역사가 잘못됐더라고요. 자꾸 나는 자꾸 뭐 청나라 때 또 뭐 강희, 뭐 건륭 뭐 이런 시대에 잘못됐는 줄 알고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자꾸 최근에 뭔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문헌을 계속 찾다가 보니까 어디서 찾았느냐? 기행문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기행문이냐?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갔다가 이거 옛날에 사둔 거를 오늘 아침에 읽은 겁니다. 이게 러시아 첩보 장교 대한제국에 오다 이런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놨어요. 그런데 이제 기행문에 이게 한반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행문을 중심으로 기행문을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기행문은 원칙이 있어요. 해석하는데 무조건 코리아 뭐 조선에 관한 것이 나오면 원칙이 한반도 그 해석하는 무슨 어떠한 지침서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반도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써놓은 기행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조건 반도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리한 시각을 갖지 않으면 통찰력 없이 이런 기행문을 보면은 한반도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한반도 지형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마을을 찾아가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본 겁니다. 여기 벌써 나오자마자 벌써 두 군데 해놨는데 이게 전부 다 대륙입니다. 뭐 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이 루트가 다 달라요. 찾아가는 루트가.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그 당시에 조선을 기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행문을 볼 때는 절대로 뭐 한반도 어디 이런 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 번역한 그 사람 그대로 대륙이라고 뭐 생각하면 더 좋지만 객관적 시각으로 이런 거를 읽으면은 한반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그만 초등학교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어렴풋이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 교육이 안 돼요. 확실한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중심을 잡고 이 지식을 쌓아나갑니다. 어른들은 막 대충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그럼 안 됩니다. 1학년은 1학년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정확한 진짜 확실한 어떠한 기준을 쉽게 말하면 바로미터를 중심점을 딱 제시해야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식이 늘어나가요. 근데 현재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좀 고쳐야 됩니다. 어른들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3학년 애들 그림 지도도 보기 어려운 애들한테 실제 지도를 갖다가 놓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화 사파 그려주면서 이거 선생님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이나 그리라고 2번 다시 그 교과서 편찬에 안 갔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아니 박사 수준을 갖다가 초등학교 3학년한테 가르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좀 어렵게 써야 되는데 그림, 만화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쉽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 풀려요. 근본이 어려운 겁니다. 역사는 왜? 방대하니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서울대학교에서 규장각의 비장의 무기를 서울대 교수들은 자기가 발견했다고 그거를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그것을 학회를 만들면은 300억 기본이 제가 돈을 받아봐서 압니다. 상고사학회 기본이 300서부터 시작해요. 300억서부터 많으면 500억 단위로 받습니다. 근래에
그래서 그 서울대 교수도 한 70은 안 됐나? 그 중앙일보에다가 뭘 냈는데 영국인들이 그린 겁니다. 1850년도에 그린 건데 지금 중앙일보에 놨던 겁니다. 뭐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렸는데 요렇게 경계를 노랗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노란 선으로 긋고서 영국 사람들이 그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이니스 타탈입니다. 여기는 차이나고 여기는 차이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니스 타탈이도 없구나 참. 그 지도는. 그런데 그 교수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노란색 부분이 청나라다. 1850년대 지도라고 하면서 중국의 개념에 대해서 한참 한 장을 차지해서 이게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이 하얀 거는 뭐예요 그러면? 하얀 거. 이게 청나라라면은 이 하얀 거 뭡니까? 이게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 교수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다 해서 청나라라고 그랬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지금 중국이 이걸 다 청나라라고 가르치니까 교과서에서. 전 세계가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데 1850년도 지도에 서울대 교수 그 양반 유명하신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노란색 부분이 청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하얀색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어로 Chinese Empire야. 제국이죠. 그리고 여기는 차이나고 여기는 몽골리아. 그럼 이 지도를 우리 학생들은 대학생 정도면 역사학 가면 이 지도가 충분히 토론의 대상이 될 겁니다. 대학생이라면은 특히 역사학과 학생들이라면은 나 그 학생들이 토론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 나 본 적 없어요. 역사학과 학생들이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냈으면은 이 차이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청나라라고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그럼 차이니스 엠파이어는 뭐고? 몽골, 또 차이니스 타타리, 차이나.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안 하고 토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인터넷에서 시끌벅적한 적이 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차이나는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1893년 시카고 박물관 시카고 세계 박람회 미국에서 열린 거 그걸 연구하다가 차이나가 조선의 영문 국호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이나는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차이나가 조선인데 이 차이나가 조선인데 차이나라는 것은 영어입니다. 영국인들이 그린 지도에 나온 겁니다. 차이나를 조선이라고 하든 차이나를 청나라라고 하든 차이나를 뭐 중국이라고 하든 영국 사람이 그린 거기 때문에 그 지도를 그린 당사자만이 아는 겁니다. 지금은 차이나가 중국이 돼가지고 이 전체가 지금 이게 차이나입니다. 영문 국호. 이거를 모택동이 주석께서 이것을 차이나로 굳히기 위해서 뉴욕타임즈라든가 어마어마한 데다가 광고를 때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위쪽은 소련 영토였습니다. 1945년 해방될 당시에 이 장개석이 이쪽 여기 곤명 여기서 또 한참 1시간 반을 갑니다. 곤명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을 서쪽으로 가면은 지강이라는 데서 영국, 그다음에 중국, 소련 해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항복 문서를 받습니다. 곤명에서 1시간 반을 갑니다. 비행기로. 비행기가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곤명에서 1시간 지금의 지강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개석 당시에도 지명이 두 군데였다. 상해면은 여기도 상해가 있고 여기도 상해가 있고 지강이면 곤명이면 여기도 곤명이 있고 어딘가에 또 곤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처럼 중국 지명이 들어온 것은 최근세사라는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지명대사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금지명대사전이 1931년도에 간행된 겁니다. 고금지명대사전 아시죠? 중국 지리지입니다. 지명사전입니다. 고금지명대사전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요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증 동국여지승남 조선의 지리지 이렇습니다. 한자로 된 게 이래요. 약간 줄여. 이건 너무 과장인가? 이 정도 됩니다. 진짜. 조선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신증 동국여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1931년에 고금지명대사전 이렇습니다. 1931년. 그래서 머릿말을 보니까 7년을 걸렸다 그럽니다. 그럼 걔네들 말을 그대로 믿어주면은 1931에서 7 빼면 1924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니까 스탈린이 원래 자금 약 230만 달러. 그 당시에 달러로 23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겁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약 230만 달러, 당시 달러를 스탈린이 사실은 고려공산당에 들어갈 돈이었는데 고려공산당이 신뢰를 못 주니까 이 돈이 손문정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주울레하고 장개석이 젊은 두 장교가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 차관을 받습니다. 거기서 장개석이 신뢰를 받아요. 주울레보다. 똑같이 젊은인데 장개석이 나이가 조금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장개석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관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절대로 공산당이 싸워서 이기려면 군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스탈린의 특명입니다. 그래서 23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넘겨줍니다. 손문정부한테. 이때서부터 손문이 날개를 답니다. 1923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거 배웁니까? 나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손문이 230만 달러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황포 군관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손문한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짱꼴라들은 돈이라면 환장을 합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소련의 그리고 또 이 스탈린이 레닌하고 달리 1인 1국 1공산당 이 원칙을 코민테른 이 원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손문이 받습니다. 230만 원. 그래서 손문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손문이라는 존재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손문하지 제가 논문 자료 아무리 봐도 손문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만화책을 보면은 구글 들어가서 연대를 치고 카툰 이제 구글에서 찾는 요령입니다. 역사 제가 그렇게 찾았으니까 연대를 먼저 치셔야 돼. 예를 들어서 1893년 딱 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카툰 CARTO의 카툰을 치고 그 다음에 차이나를 친다든가 필요한 것을 치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오다가 말아요. 나오다가 마는데 끝까지 찾으려면 더보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더보기를 끊임없이 가면은 만화가 걸려. 카툰. 다른 건 안 걸립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화는 지우지 않았어. 미국도. 그래서 제가 만화 커트 그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만화 커트 그리는 사람들은 화백입니다. 화가들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군 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을 합니다. 흑백 그 사진기가 있어가지고 흑백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신문 기사에서 신문은 칼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가들이 보고 칼라판으로 신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890년대, 1900년대 신문은 이거는 지식의 아주 최고봉입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사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칼라로 그려가지고 신문은 칼라로 나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런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요 근처에 요 시대에 카툰 만화에 나온 것은 중국 사람하고
꼬랑지 요겁니다. 그 다음에 갓 쓴 사람. 양반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은 진화조선이라고 씁니다. 진화조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중국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중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중국이란 말은 없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진화라 그랬지. 진화. 진화입니다. 진화. 중국이란 말은 근래에 진짜 마오 정부에서 쓰기 시작하는 것이 중국이지. 중화라는 말은 썼습니다. 손문이. 중화라는 말을 썼어요. 손문이 중화라는 말은 중화민국에서 시대혁명 이후에 중화말은 썼지만 중국이란 말은 가끔 사서에만 가끔 나오는 말이지 흔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얘네들 변발, 청나라, 변발 이쪽 한나라도 그 당시 제가 사설을 공부해 보니까 무지하게 큰 나라인 줄 알았더니 크지 않았더라고요. 결국 걔네들 중심은 이쪽입니다. 항상 이 고산지대입니다. 이렇게 이 고산지대에서 한나라 또 그다음에 여기 평지는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징기스칸도 보니까 이쪽에서 어디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 또 들고 일어날까봐 말 조심해야 돼요.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제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여기가 한적은 여쪽 중심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금사강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운남성 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애들은 이 성지 아닙니까 이쪽이 칠로도산이 있는데 성지입니다. 청나라 여기가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경도가 약 15도 내지 20도 지명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시대에 아무리 역사를 찾아봐도 이 나라에 정체가 없어. 서울대 교수 말대로 하면은. 여기 조선이면 이건 뭐냐고요. 이게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종 때만 해도 이 강력이 여기 금사강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계속 넘겨주시죠. 자, 요거 이제 토인비가 그린 겁니다. 토인비가. 요 금사강 얘기는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토인비가 1627년서부터 1875년 뭐라고 나오냐면 코리아. 토인비 아시죠? 이거 제가 그린 지도 아닙니다. 토인비 지도의 역사의 연구라는 마지막 편에 지도만 모아놨는데 그 지도에 요게 있습니다. 코리아 해놓고선 1627년에 나가지고 1875년에 망하는 나라. 이것이 코리아. 누가? 토인비가 그린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트라뮤럴. 중국이란 뜻입니다.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차이나. 역시. 여기는 만추리아. 만주. 여기는 차이니스 엠파이어. 차이나. 토인비가 그린 지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역사로 하면은 아까 서울대 교수하고 토인비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은 차이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럼 일본이 차이나입니까? 일본은 차이나라고 지네들도 안 하거든요. 일본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나의 정체가 불분명해요. 이거는 우리가 배운 역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토인비가 얘기한 거는. 그래서 이 지도를 요 당시에 영국 지도를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거 그 지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차이니스 타타리 쉽게 말해서 타타르족 딸딸족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타타르족도 우리 어원상 우리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만화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화조선 모든 만화에는 이렇게 꼬랑지 달린 사람하고 요게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만화 밑에 해석하는 거 보면 항상 진화조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은 진화, 조선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쳤지만 그게 아니라 합쳐서 진화, 조선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 만화의 원리대로 그 당시에 이 만화가들은 지식인입니다. 지금의 만화가랑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항상 진화, 조선이에요. 여기도 그 원리로 따르면 진화, 조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 겁니까? 서울대 교수와 토인비의 그 이론을 좀 접목을 해보니까 진화와 조선이다. 그래서 모든 만화에는 진화, 조선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토인비가 뭐라고 A Journey to China. 토인비는 일본에도 안 가고 한반도에 온 적이 없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겉표지입니다, 책. 겉표지에 A Journey to China. 여행. 어디에? 중국을 여행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중국을 여행하는데 왜 태국 마크를 집어넣어요? 토인비 자기는 저 한반도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한반도래. 그 한국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 글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왔더라도 A Journey to China. 차이나는 간 겁니다. 여행을 했으니까. 근데 태극 마크를 왜 그리냐고. 선생님 책 내는 책 겉표지, 저도 책 내봐서 알지만 겉표지를 만들 때는 신경을 씁니다. A Journey to China인데 태극 마크를 왜 그립니까?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여기는 명칭이 없는데 큰 인터넷에 이게 사실은 조각 지도로 돼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인터넷에 있는 조각 지도를 모아서 하나로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로. 합체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합체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게 조선을 알았습니다. 왜? 어디를 보고 알았느냐? 여기입니다. 이 도낭이거든요. 도낭 쪽이거든요. 도낭에 막곡을 가본 사람 계시죠? 막곡의 그 그림, 천장화, 벽화, 이거 전부 다 고구려 백제 신라 겁니다. 진화 민족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막곡에 나와 있는 유물 전부 다. 저 미술 전공한 사람입니다. 특히 고미술만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 다 학점 받을 때 도서관에서 그것만 본 사람입니다. 또 제 이론이 전 제 이론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국민학교 선생인데 내 이론 얘기해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막고굴은 전부 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사만도 아니에요.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무조건 전부 다 거의 다. 벽화가. 그거 만일 뭐 위진남북자라든가 뭐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신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 조선의 수도는 한양입니다. 한나라 할 때 한자랑 변양자 쓰는 한양이에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흑토자에다 성자, 한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서울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이라고 그러고 말은 서울이라고 그러면서 문자를 쓰는 사람들은 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나라 할 때 한자 씁니다. 은하수 한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나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라도 서한, 동한이라고 또 나누더라고요. 그 사이에 신왕망이 있습니다. 약 11년간. 왕망의 족보를 찾아보시라고요. 신왕망. 조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왕망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면 왕망 이유는 서한, 동한이 아니라 고구려입니다. 동한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전부 다 한나라면 뭐하러 서한이랑 동한으로 나눕니까? 신왕망 다음에. 그게 역사의 날조입니다. 그래서 동한을 잘 살펴보면 고구려 냄새가 풀풀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성지입니다. 도낭이. 불 껐던 자. 여기가 이 김종인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의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해안이 있으신 분이죠. 이거 딱 보는 순간 조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종 때는 어떻게 돼요? 뭐 고종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강력이 양자강 밑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영국이 들어오니까. 영국이 싸운데도 1842년 아편전쟁 이쪽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해라고 있습니다. 이해 여기가 대리라고 있어요. 지금 지명이 대리입니다. 여기가 남경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그때 물산의 중심이 여기니까 모든 물산이 이 강줄기를 타고 이해에 모여가지고 여기에 무역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경입니다. 지금의 남경은 이거는 물에 잠겨 뻘이면 뻘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도. 여기 남경, 북경 만들어 놓은 거 웃기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 특히 북경 쪽에 북경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역사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여기 북경에 있으면 그 원나라가 저기 유럽까지 가는데 여기 구석에다 수도를 만들어 놓고 저기 끝까지 갑니까? 아무리 말을 잘 타도. 그래서 정말 그리고 물바다였습니다. 여기는 1950년도에 이 보트 피플 관동군 가지 못한 또 여기 남아있는 이 조선인들 뼈골 빠지게 대수로 공사 1950년도부터 마오 주석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때 이 농장 여자와 남자를 분리했어요. 인디안이 지금 거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멸망한 것처럼 조선의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자는 못 건드렸어. 여자는 중화되고 요거 조선 땅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양자강 여기는 줄어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양자강 이 중국인들은 진화인들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살질 않았어요. 이 조선인의 긍지가 어느 정도냐면은 천민들도 일본 놈들 국회의원들 와서 폼 잡으면 쪽팔리라 그럽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조선인이라는 긍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천민들도. 이 조선인인데 여기 양자강 넘어오는 배능에서 이쪽으로 양자강 넘어가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무안이라는데 여기서부터 한수로 올라갑니다. 요 한수를 타고 올라가면은 단강수고가 나옵니다. 단강수고는 옛날에 조선의 서해바다라 그랬습니다. 물론 강력이 넓을 때는 사천성 일대가 물이었으니까 거기가 서해였고 나중에 이 고종 때 찌그러졌을 때는 단강수고 여기가 제물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거야.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선 전략상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클리브랜드 대통령 앞에서 연주하는 겁니다. 조선인 악공 10명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쓴 악기를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경복궁에서 전시하더라고요. 갔더니 당악 전부 다 당나라가 들어가요. 당나라 쓰실 줄 아시죠? 당이라는 것이 조선이라는 겁니다. 요임금. 이 당악 조선악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조선 사람이 당나라 악기를 썼냐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연주하자마자 도망갑니다. 왜? 임무 끝났으니까. 이때 고종이 넘겨보시죠. 쭉쭉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당시 시카고 박물관 시카고 거기에서 이 새로 만들어진 호텔입니다. 이 호텔 뷔페에서 42세 고종의 파티를 열었어요. 중요 인사 10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초청장의 명칭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란 말 없습니다. 1893년 세계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차이나는 있어도 코리아는 없어요. 저 책 갖다 놨는데 보시면 알 겁니다. 넘기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차이니즈 티어터. 이거 중국관 아니냐? 양식도 중국 건데 이거 중국 절인데 무슨 소리냐? 근데 청나라 참석 안 했거든요. 청나라가 참석 못하니까 이용장이 난리를 치고서 이용장이 세계 여행을 합니다. 난리를 치고 꼬랑지 달린 사람들, 진화인들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몇 년을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근데 청나라 참석 안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 중국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때 1893년 세계 시카고 박람회, 콜롬비아 박람회에 그 행사를 중국인들이 퍼포먼스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의 중국이 동북공정입니다. 이거 관 존재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에 대해서 여기서 한 그 영어 글도 있습니다. 책에다 번역까지 해놨어요. 그러나 넘겨주세요. 여기 또 이거는 이민식 교수입니다. 서울대 교수. 문제는 서울대입니다. 이 교수가 자료 조사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actor in Chinese theater. 직역하면 차이니스 영화관에 있는 배우. 이 사람이 이제 의역을 하면은 종사자, actors, 종사자 in Chinese theater. 차이니스 부서에, 차이니스 디파트먼트에 일하는 종사자. 이 종사자, 저 복식 보세요. 진화 복식입니까? 근데 이민식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밑에다가 줄을 달았어요. 잘못 표기된 것임. 아니, 미국이 시카고 박람회를 자기네들이 열어가지고 정말 클리브랜드 대통령, 미국인들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걸 시금석으로, 아니, 대륙 횡단 열차고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워싱턴에서. 버튼을 딱 누르니까 시카고에서 전기가 들어갔어. 야, 좀 전 미국인들이 환호를 지르고 생쇼를 하고, 특히 인디안 아주 1853년서부터 100년 동안 인디안 말살을 시키는데, 그때 인디안 말살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게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 백인들이, 앵글로색슨들이 환호를 했는데, 걔네들이 팜플렛을 잘못 만들어요? 이민식 박사가,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미국에서 팜플렛을 잘못 만든 겁니까? 팜플렛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인들 철저히 만듭니다. 분석적인 능력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Actors in Chinese Theater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조선 복식을 하고 있는 이분을 Actors in Chinese Theater라고 그랬습니다. 안내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1882년 임오군란 조선 군인들이 99년이라고 요 사이사이 그림을 잘 보면은 숨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미납니다. 전 요런 걸 좋아합니다. 숨어 있는 사람. 이 건축 양식 보세요. 이거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건축 양식 없습니다. 요거 여기 올라가는 거, 여기 면, 여기 나무, 요 위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키를 재보세요. 키 하나, 둘, 높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보다. 지금 경복궁 단언코 얘기하는데 가짜입니다. 아궁이 온돌 안 들어온 데입니다. 연기는 안 됩니다. 이거 괜히 얘기했네 또. 이게 임오군란 때 군인이 사라집니다. 90군인이고 신식군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때 이 군인들이 대원군에 붙어가지고 이 고종이 군인들한테 신뢰를 잃어요. 그러면 여기 한성부에 있는 군인만 군인입니까? 조선의 이 오군영을 비롯 이건 한성부고 군 조직이 수군, 육군 해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조사해 보세요. 시스템이. 근데 여기 90군인 이 고종이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때에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김옥균 뭐 박영호 형 뭐 대단하다. 애들입니다. 요즘 나이로 따지면은.
왜 그러면 고종이 김옥균하고 나중에 김옥균한테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박영호 이런 사람을 등장시킵니까? 특히 박영호는 고종이 견제하는 인물이에요. 무슨 대군입니다. 왕선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을 갖다가 기용을 합니까? 고종이? 왜요? 사람이 없어. 이때 이모군란이 끝난 이 혼란기에 일본 애들이 영국 애들하고 손을 잡고 관리들 될 만한 놈들을 씨를 말리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거예요. 조정에 나갈 사람들이 없어.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특히 친일파. 김옥균이 친일파라는 거 아닙니다. 박영호가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하고 그 당시 일본하고 친했던 사람. 이런 젊은이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등장해서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1894년 가보게요. 일본 마음대로 됩니다. 예, 빨리빨리 넘겨주시죠. 예, 요 제국주의 시대 때 모든 역사가 잘못됐습니다. 1914년은 1차 대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1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이제 제국주의가 슬슬 손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제 버튼 터치. 영국이 빠지고, 영국이 중동 쪽으로 빠지고, 미국이 아시아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1914년서부터 미국은 단 한 번도 대륙에서 발 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요게 1898년인가 지도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 좌익, 우리가 말하는 좌익. 일본 우익이 아닙니다. 좌익 사회과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이 지도를 보고 제가 헌책방에 가서 이거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사회과 교과서인데 좌익 계통, 일본 우익이 아니에요. 거기서 낸 그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1898년에 복건성 일본 땅입니다. 여기 조선이라고 돼 있어서 가짜죠. 나중에 붙인 겁니다. 여기 산동성 독일 땅이었습니다. 1898년에 여기 가운데 여기 보세요. 양자강 절단됐습니다. 이 영국입니다. 쓰여 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기 브리튼, F 프랑스, R 러시아, 요거 일본, 요건 브리튼, 요 B는 뭡니까? 일본하고 브리튼하고 뭐 같이 차지하고 있겠다는 거겠죠. 요건 독일. 요게 없어요. 요거 그때는 이제 흑백으로 되는 걸 제가 색을 넣은 겁니다. 요거하고 요 분홍색이 없어. 굉장히 넓은데 분홍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고 다른 지도 또는 기행문, 저는 기행문 중심으로 연구했으니까 기행문을 본 결과 이것이 조선이었는데 파고 들어온 겁니다. 영국이. 남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일본 해적들을 1868년서부터 1870년간 이주시키듯이 누가? 영국이 보내고 300개는 안 갔으니까 보내고 여기 막부도 안 갔습니다. 막부는 여기서 사무라이의 고향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무의산맥, 조선말로 하면 차령산맥입니다. 차령 이남의 인간들은 기용을 하지 말아라. 여기 막부의 고향 얘네들은 안 갔어요. 대륙에 남았습니다. 얘네들이 금융을 제패하고 재벌을 만들어내고 영국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쪽 동정부, 서정부. 일본 열도 가운데에 동정부, 서정부.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일본을 몰라도 2차 대전이 일본이 어느 정도 넓었냐면은 이거 전체입니다. 필리핀까지 먹었으니까. 여기. 하와이는 여기 전체입니다. 그러면 500개 번 중에서 200개 번만 열도로 가니까 나머지 300개 번은 여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일본이 강해지니까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시타 중장 그 시절에 아래 위가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먹는 겁니다. 이건 문제.
이래서 1868년서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페리제도 계속 그냥 막 넘기세요. 이게 이제 가짜 지도. 이거 전체를 청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가짜 지도라도 잘 보면은 요게 일본으로 표시해 놨어요. 동정부, 서정부. 아시겠습니까? 막부 정부입니다. 얘들이 나중에 관동군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926년에 계속 넘기세요. 요거 잠깐. 요게 이제 제 책의 뒷표지입니다. 여기에 골드. 미국이 이 영국 애들, 영국 표정. 이 당시 화가들은 이게 지금 작아서 이 표정이 안 보이는데 정말 기가 막힌 화가, 이 표정이 영국이 미국한테 넘기는 장면입니다. 런던 금융가가 몰락하고 뉴욕 월가로 세계 금융이 옮기는 그 그림이에요. 밑에 깔고 있는 것이 차이나, 조선입니다. 조선은 왜 먹으려고 그럽니까? 간단합니다. 미국이 계속 넘기세요, 이제. 이런 그 만화를 봐야 됩니다. 만화를 보면은 이거 프랑스 스타일이죠? 영국 스타일입니다. 대륙에서는 제국주의는 영국, 프랑스 따로 없어요. 같은 편입니다. 이거 일본 놈 담배 피우면서 걷는 거 보세요. 얘네들이 막부의 후예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넘기세요. 이주 장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주. 일본이 이주하듯이 영국 애들이 일본 해적들을 갖다가 열도로 이주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살마번, 장주번 애들 열도로 이주시켜가지고 여기를 영국 애들은 누구를 끌고 다닙니까? 항상 꼬랑지 다른 애들을 끌고 다닙니다. 영국 애들은. 이용장도 영국인이 키운 사람입니다. 이쪽이 다 이쪽이 다 영국, 이쪽에 있는 애들이 빠져버리니까, 일본 애들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빠져버리니까, 여기가 누가 들어옵니까, 이제? 아까 이 영국이 들어옵니다. 영국은 누굴 데리고 다녀요? 꼬랑지 달린 애들. 진화 애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군인이 들어오면 가족들 다 와야죠? 사돈의 8천까지 몰려드는 겁니다. 어떤 땅으로? 일본과 조선 땅으로, 이 공토로 얘네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금상항 타고 어마어마한 애들이 이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모택동 주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여기 이쪽 진화인들을 1948년 인민공화국을 선언하면서부터 셧다운, 주계장막, 역사 안 가르쳤습니다. 백성들한테. 그리고 통제하고 이민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어느 땅으로? 이 땅으로. 이 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륙에서. 제가 만화로 그렸는데. 이거는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잘 그렸죠?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 그 화가들이 그린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잘 보면 이거 갔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조선 문중들을 전부 다 이때의 꼬리는 반도입니다. 한반도입니다. 옮기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서 이주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옮기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일 수도 있고, 이 뒤에 그림. 요거는 일본일 수도 있고, 요건 일본일 수도 있고, 대륙에 있는 일본인일 수도 있고, 영국일 수도 있습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에서 온 사람 중에 특수 신분이 있습니다. 최남성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자기는 애국자예요. 그러나 긴 역사를 보면 내국노가 된 겁니다. 최남선이 남도 여행이라 해가지고 이 양자강 일대를 돌아다닙니다.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본 신문에다가 연재를 해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남선이 넘어오기 전에 인기매개입니다. 여기에 있는 조선의 가수들, 조선의 소설가들 안 넘어온 사람 많습니다. 여기 끝내줬습니다. 조선의 근데 일본이 막 그 모더니즘 할 때 조선인들은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1920년대 여기서 조선인들도 끝내주게 잘 놀았어요. 양반 노는 실력은 일본 상대가 안 됩니다. 격이 다릅니다. 양반이. 격이 달라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대가로 이때 이병도는 갓 20살 넘은 청년입니다. 근데 밑에서 따까리 해주고 이제 학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병도도 넘어옵니다. 계속 넘기세요. 이런 식으로 특수신분층은 일본 경찰도 함부로 못했어요. 어디서 그런 건 자료를 봅니까? 요거는 죄송하지만 소설책에 나옵니다. 소설책에 나옵니다. 이 반도조선으로, 이 반도로 가짜 조선이 1905년서부터 만들어지니까 이 반도로 일본 놈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로 넘어와서 여기는 위험하니까 여기는 뭐 토비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완전 혼란기입니다. 이 대륙은. 이 조선 땅으로 어마어마하게 넘어오는 겁니다. 양반들이 살기 위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한반도고 뭐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여기 이제 여기서 이건 제 책 이제 겉장입니다. 이것도 넘기세요. 예. 이제 이거 중국은 이게 중국입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중국이 조선이고 조선이 중국입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아니 우리 중국이 우리가 아니라면은 세종 임금이 뭐라고 왜 중국이라고 넣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4대다. 그 당시 우리는 4대 없습니다. 조선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 조선 벌써 한자로만 보십시오. 벌써 이게 근문으로 풀면은 여러분이 꼼짝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근문을 여러분은 모르시니까 이게 시방세계입니다. 이게 태양이 안 비치는, 태양과 달이 안 비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게 조입니다. 디오입니다. 선, 은하. 이 선은 사성으로 발음해야 돼요. 다 전부 다. 이 선. 여러분 말대로 하면은 물고기와 양이 있습니까? 전 세계는 양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 없는 건 없으니까. 전 대륙이, 전 세계가 조선이라는 겁니다. 조선. 산해경의 조선. 그리고 동국정원에는 교선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동국정원은 아시죠? 1443년. 동국정원은 훈민정음 1446년 반포되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자의 표준음을 갖다가 만드는 거고, 발음기호는 우리의 이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강력이 넓어지다 보니까 한자를 통해서 가창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우리말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이 혼란이 오니까 다시 음운을 정리해서 훈민정음을 만드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태종 아닙니까? 태종이 국조보감해 보세요.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물려주고 갑옷 입고 나가서 싸워요. 어마어마한 강력을 차지한 사람이 방원, 이방원, 태종입니다. 아들아, 어마어마한 강력을 물려줄 테니까 너는 잘 다스려라.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세종. 세종, 중국. 이게 방점. 지금 없어진 글자가 방점 없어졌지 않습니까? 1926년도 대륙에서 조선 청구독부가 한반도로 빠지면서 사계사단이 빠져버립니다. 왜? 어마어마한 혼란기가 오고 이 스탈린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니까 토비들한테 돈 주면서 이게 당할 수가 없는 거라. 인해전술을. 일단 빠져버립니다. 사계사단이. 그러나 경찰은 안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일본인하고 중국 이소룡 나오는 영화 잘 보세요. 전 그런 걸 봅니다. 보면은 일본 경찰 군인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요. 다 빠졌지만 걔들 중요 도시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애들이. 경찰, 특히 경찰들은. 방점 사라졌죠? 그 다음에 꼭지 이용. 한시를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한시를 발음을 잘해요. 우리는 빼버립니다. 안 되니까. 왜? 뭐가 빠져서? 꼭지 달린 이응. 그 다음에 위에 여린 이응. 그리고 허고. 이 두 개가 빠지니까 한시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방점. 이건 모음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요게
없어도 1시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음가. 근데 얼마 전에 방점 어디서 살아났어요? 방점이 자판에서 살아났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자판에서 방점이 살아났어요. 삼성이 제패해버린 겁니다. 방점이 살아나니까. 말의 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면 뭐가 살아나면, 삼각형이 살아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트. 예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라. 근데 이거 복원합니까? 안 합니다. 왜? 복원하면은 지금 기득권 세력들, 공무원들, 학회 만드는 사람들 밥통이 떨어집니다. 학회 만들면 공무원한테 넘어가는 것이 공식적으로 10%에서 15%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알아요? 모릅니다. 박인수는 압니다. 왜? 학회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옆에 방점 하나, 거성, 옆에 글에 방점들, 상성, 사성이 사라졌어. 장단이 사라졌어. 영등포가 아니라 영등포. 이런 식으로. 사천성이 아니라 사천성. 우리 말이 지금 변형됐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도 가기 어려워. 그러나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애들한테 해봤어요. 금방 합니다. 더 재미있어 합니다.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근데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한시 가르쳐요? 길고 장단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가르쳐 보세요. 1학년서부터 사과. 노래 부르면서 다녀요. 뭐 혼란이 온다고요? 혼란 안 옵니다. 교실이 더 재밌어요. 시끌벅적해집니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거 사라집니다. 1학년 들어왔는데 뭐가 틀렸다고 동그라미를 5개 치고 별을 5개 붙이고 그거 안 하게 돼요. 뭐 하면은 28자에서 지금 24자죠. 4자 복원하면은 특히 방점, 점 하고 삼각형 이건 아트입니다. 예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거 태종 때 만든 겁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수도, 지도. 혼잡한 강력을 하나로 정리해서 역대 국도. 이 수도입니다. 역대. 조선의 수도. 옛날 조선의 수도들을 다 표시한 겁니다. 한반도도 잘 그렸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저것은 수도가 아닙니다. 동그라미는. 수도가 아니라 저것은 이거 보면 알겠지만 성지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도 만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한반도 우습게 하면 큰 코 다칩니다. 7대3, 이주민 7, 살아있는 사람 3. 대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짱꼴라들, G9들 모택동이 30년간 이주정책을 실시해가지고 G9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왔지만 1950년대 일본인하고 조선인들 많이 죽었지만 여자들은 살아있습니다. 여자들은 못 죽였어. 1966년, 1978년 문화혁명 때. 싸그리 문화혁명 때 여기 강령, 조선 강령은 고구려 백제 신라 땅입니다. 이거 원래 삼한 땅입니다. 가야입니다. 여기가. 이 땅, 조선 땅. 이 땅은 계속 진화인들이 밀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7대3. 바둑 두는 거 보면 알아요. 요즘 애들 잘 보시라고요. 중국 애들 바둑 20대 초반 애들 보라고요. 상이 조선인입니다. DNA 약간 우수합니다. 왜? 양반 혈통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방점 살아나고 방점은 살아났지만 휴대폰에 삼각형 살아나면은 아트. 조선의 인문학 장난이 아닙니다. 진화인들, 일본인들은 무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쿵후 팬더 만화영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자로 공부 써놓고선 발음은 쿵후. 우리는 공부라고 읽습니다. 왜? 조선은 출판 왕국이야. 무를 숭상하는 국가가 아니라 예로부터 문을 숭상하는 국가예요. 우리 조선이 28자 복원하면은 아트로 갑니다. 예술로 학문이 예술을 향해서 갈 때 인문학이 우리는 언젠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잘 벌지 않습니까? 경제의 본체가 뭡니까? 글 아닙니까? 경세재민. 글로서 세계를 제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애들한테 28자 복원해 주세요. 24자에서 28자로 없어진 4글자 복원만 해주면은 아이들은 저절로 잘 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